아놀드예요. 오늘은 유럽에 고대 사원을 보러 왔어요. 조금 으스스하네요. 뭐야, 왜 불이 꺼졌죠? 아놀드, 아무거나 만지지 마세요. 무슨 일이야? 아놀드, 달려요. 세상에, 13세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종교 재판을 하는 시간인가 봐요. 엄청나네요. 재판의 주요 임무는 이단자들을 잡아내는 거였어요. 네? 아놀드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핸드폰을 어둠의 마법이라고 생각했대요. 재판이 일어나는 방식은 보기 좋지 않아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카톨릭 사상과 완전히 모순되었죠. 아놀드, 운이 없네요. 당시엔 모든 빨간머리가 악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긴장 마요. 일단 질문을 할 거예요. 앉아서 진정해봐요. 이 의자는 특별히 쇠로 만들어져서 금방 뜨거워져요. 대부분 이 고문으로 자백을 하게 되어 있죠. 전부 포기하세요, 아놀드. 종교 재판 동안 많은 이교 의식이 흑마법으로 의심되었고 그들은 이교도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 했어요. 그래요, 아놀드. 말을 잘 따르면 나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했죠. 이럴 수가, 이번엔 왜 그러죠? 누군가 고소를 했나봐요. 가끔 처리하고 싶은 사람을 몰아가기도 했대요. 더 이상의 고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개할게요. 스페인 부츠, 이단의 포크, 그리고 유다의 요람. 아놀드, 모든 것에 대해 고백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요.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이 강령술사, 마술사와 노움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문은 끝났고 재판에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자백을 한 후에는 법원으로 가게 되죠. 진정해요, 아놀드. 불태우지는 않을 거예요. 법에는 목을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놀드! 아놀드! 오! 저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놀드. 겁먹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 생매장 당했어요. 로드리고 코르테스처럼. 하하하. 소리 지르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과 심장박동,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용되는 산소량이 증가해요. 산소가 고갈될 때까지 이 관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고요. 아놀드, 휴대폰 그렇게 깊이 묻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신호 눈금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구해주겠죠? 장담은 못해요. 다들 아놀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연결해봐요. 누군가 아놀드의 인스타를 봐주겠죠? 물론 재밌는 옷을 입은 고양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새로 올린 사진, 웃긴 모양의 감자 사진을 본 다음에요. 아, 이거예요. 지오태그를 이용한 게시물은 79% 더 인기가 많아요. 석유를 찾았다는 포스트를 올리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받겠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동물적 본능이 깨어날 수도 있대요. 글쎄, 깨어날 줄 알았는데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하면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글에 찾아볼까요? 당신의 인생에 관뚜껑에 못을 박듯 망치질을 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킬빌2! 우마 서머처럼 하면 되죠? 뚜껑에 구멍을 뚫어요. 용기를 내서 나루토처럼 분노의 힘을 모은 다음 아팠나요? 어떻게든 뚜껑을 부셔야 해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요. 아놀드, 그게 뭐예요? 그만해요. 아놀드는 관 밖으로 나가도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되겠어요. 잘해봐요, 아놀드. 파시스트에게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빌리 아일리시의 흐느끼는 노래에서 해냈어요. 이제 파낸 흙을 관 속에 채워나가면서 나갈 길을 만들어내요. 티셔츠를 들어 올린 다음 머리에 감싸줘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흙에 파묻혀 질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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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또 헛것을 봤군요. 자신의 키와 비슷하거나 키보다 얕은 깊이라면 나가기 훨씬 수월하겠죠. 안 좋은 날씨도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3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의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아놀드, 이렇게 기뻐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 그럼 실험을 계속해볼까요? 당신을 욕조에 30일간 가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물은 끓 건데 음식은 아까 준 게 다였어요. 네, 그렇게 많이 먹은 건 당신 잘못이죠. 30일 동안 욕조에서 나오지 않으면 세균성 피부 감염과 손톱 벗겨짐 외에도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완전한 탈수 상태와 1.3갤런의 물 손실, 또는 수분 과다증, 신체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분이 섭취되어 뇌가 부어오르는 현상이죠. 아놀드, 위험할 속도로 섭취했어요. 물에 몸을 장기간 담가두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오래된 물에서는 피부 감염이 매우 쉽게 일어날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아놀드. 제발 손을 보지 마세요. 목욕을 30일 동안이나 즐기려면 피부가 물개와 같아져야 돼요. 물개는 인간보다 피하 지방을 20%나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방수 및 보호 기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에게 위험한 장내 기생충을 가진 당신은 파티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아놀드, 물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수중의 삶이랑은 안 어울려요. 하지만 이제 화장실이 식물의 천국이 되었어요. 팜트리가 엄청나게 자라고 천장엔 버섯들이 생겼네요. 그리고 화장실에 밀도 싹이 트는 것 같아요. 먹을 것과 마실 물도 남지 않았어요. 아니, 제발요, 아놀드. 설마 그 물을 마시려는 건 아니죠? 오물과 미생물, 그리고 당신의 머리카락이 가득한데. 전 분명히 경고했어요. 도움이 될 사람을 알죠? 닥터 조는 고통을 줄이는 비밀의 공식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빨강 머리를 주는 당신의 그 DNA 때문에요. 우리 몸은 엄청난 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호작용을 위해 세포막에 특수 단백질인 이온 채널이 있죠. 이온 채널은 감각의 문과 같아요. 덕분에 우리는 따뜻함과 차가움,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고 고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마음껏 먹어도 돼요, 아놀드. 과학적으로 두통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어도요. 아마도 당신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시키는 모든 것에서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축하하긴 일러요. 고통은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에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짝사랑도요. 이런 고통은 2015년에 비트코인을 판매한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놀드, 기운 내세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로 개성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래퍼 릴 우지버트처럼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박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SCN9A 유전자 결함의 결과이죠. 추위와 뜨거움을 구별할 수 있고
만져도 느끼지만 통증 신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놀드, 정말 그 입맞춤 때문에 타가이 남자친구와 싸울 건가요? 기억해요, 아놀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요, 당신은 똑같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고통은 없으니까 일반 테이프도 쓸 수는 있네요. 이런, 닥터 조의 약도 효과가 다했나봐요. 다시 평범한 삶을 살아봐요. 이게 뭐야? 왜 그렇게 입은 거예요, 아놀드? 이건 아이들도 보고 있다고요. 그냥 스타일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저희가 해온 게 있는데. 그래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말하는 걸 알고 있나요? 1년 동안이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잠깐, 뭐하는... 아놀드, 제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스테레오 시스템은 150데시벨 이상을 출력하고 당신의 고막을 터뜨릴 거예요. 아무리 멍청해도 무모한 행동은 금지라고요. 그래요, 아놀드, 충분해요. 스테레오뿐만 아니라 핸드폰, 노트북, 게임기랑 모든 장난감도 가져갈게요. 저한테 반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당장 이리 와보세요. 이거나 받으라고요. 안 돼. 다시 스피커를 만지기만 해봐요. 이럴 수가. 아놀드,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천조각 내기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요. 빨리 정리하세요. 1년간 조용했다면 목소리가 크게 바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청각을 활용해 목소리를 조율하기 때문에 1년이면 이전에 어떻게 들렸는지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말을 하면 아플 수도 있고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대가 약해지고 공기가 부족해 폐가 빨리 고갈되거든요. 뭔가 이상한데요, 아놀드? 괜찮아요? 조금 변했어요. 기억해요. 저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됐어요. 어젯밤에 엄청 재밌게 놀았나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아침에 IQ 60 아래인 유튜버들과 미팅이 있잖아요. 그리고 늦는다면 직업을 잃게 될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은 없어요. 참으세요. 보통 방광은 150에서 200ml의 소변을 편안하게 보관해요. 하지만 400에서 500ml가 된다면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어제 많이 마셨나 보네요. 사장님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누구도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액체는 신장으로 흡수된 다음 묘관을 통해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근육으로 오줌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아놀드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웃으면 안 돼요, 아놀드. 재채기도 기침도요. 그런 건 근육을 약하게 하고 결국 참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만세! 휴식 시간! 이제 살았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6번에서 8번 화장실을 가요. 이런, 운이 없네요, 아놀드. 고대에는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게 허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녀 화장실로 나뉘게 된 건 1792년 정도쯤이죠. 네, 휴식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차례예요. 오래 참을수록 방광벽이 늘어나서 오줌 누는 횟수가 더 늘어나요. 하지만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소변의 박테리아와 산이 다시 신장으로 올라와 방광염과 신우신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회사 정책에 대한 불만을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놀드. 조금만 더 버텨봐요. 이제 50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될 거예요. 오,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에요. 아놀드,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걸 추천할게요. 방광이 가득 차 있다면 터질 수도 있어요. 예, 차에 도착했어요. 이제 러시아어만 잘 통과해보세요. 천천히 움직여요. 이런, 이웃이 다가오는데요? 알죠? 이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꼭 안아주는 버릇이 있어요. 잠깐, 가게에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 야채들은 GMO, 유전자 변형 야채예요.
이 토마토엔 누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오이는 유전적 관점에서 인간과 40%나 유사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GMO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당신을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2명의 유전자 변형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었죠. 그들은 HIV에 대한 면역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었어요. 여긴 펜타곤의 극한 극비 연구소예요. 주로 GMO 군인을 생산하는 장소죠. 크리스퍼 캐스9은 한 유기체의 DNA를 다른 유기체의 DNA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반 물고기에 생물 발광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글로우피쉬가 되었고, 야채는 더 오래 저장되고 나은 맛을 위해 변형되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아놀드? 키가 크고 싶나요?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줄게요. 그리고 땀 유전자를 조작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놀드 2.0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땀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앉기 시작하고, 이웃 할머니도 키 작은 빨간머리라고 더 이상 놀리지 않아요. 그냥 빨간머리 멍청이라고 하죠. 네, 유전자 조작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미래예요. 만들어진 GMO 아기들도 곧 생길 거예요. 범죄자에게서 범죄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진화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잘 자요, 아놀드 2.0. 잠깐, 무슨 일인가요? 아놀드, 실험실에서 주사기들을 훔쳐온 거예요? 네? 향기가 나기 위해서 딸기 유전자를 주입한다고요? 완벽한 엉덩이를 위한 코기 유전자요? 하지 말아요, 아놀드. 멈춰요. 세상에,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틀렸네요. 유전자 조작은 위험해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게도요. 앞으로 할 수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최초로 성공했던 머리 이식 수술은 1908년 찰리 거더리가 해냈어요. 실험체는 강아지였고, 머리 중 하나는 다른 머리의 목에 거꾸로 달았었죠. 1950년엔 데미코브가 살아있는 두 번째 머리를 이식하는데 성공했고요. 다른 강아지 앞면에 머리를 다는 수술을 20번이나 해냈대요. 그리고는 다른 강아지의 몸통에 머리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원숭이예요. 비록 수술 뒤에 의사를 물려고 했지만요. 2013년에 서지오 카나베로가 인간의 머리 이식 수술을 계획했어요. 예상 비용은 1280만 달러였고, 2017년 그의 지휘하에 죽은 사람의 머리가 시체에 이식되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제 리허설을 할 차례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을 하면서 불타는 링을 통과해야 한다니. 예.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몸을 프로들에게 맡겨봐요. 공연을 망치지 않는 데만 집중하세요. 첫 공연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향해 있네요, 아놀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설마 타가야가 온 건가요? 당신을 보러 왔나봐요. 안 돼, 집중해요, 아놀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멍청이. 신사인 척을 하려다 당신과 트롤 형제를 망신시켰어요. 이 서커스에서 나온 최대의 실수였네요. 그래서 이번엔 사람들을 구하는 중인가요? 당신의 몸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세요. 휴, 큰일이 날 뻔한 걸 겨우 피했네요. 아닌가요? 당분간 이곳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음식도 하나 없이 버텨야 한다고요. 당신이 앵거스 BBL이라고 상상해보세요. 1년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남자. 의사들도 충격으로 놀란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고, 화장실은 40일에 한 번만 갔어요.
단식 끝에 그의 몸무게가 180파운드가 되었고 275파운드가 빠졌습니다. 12시간 동안 단식을 하면 몸이 창백하고 허약해집니다. 그러나 뚱뚱한 사람은 지방 조직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이때 현기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에선 불쾌한 냄새가 나요. 오, 아놀드, 여기 물이 있어요. 그래요, 아놀드. 항상 인생에 밝은 면을 보라고요. 금식은 좋은 목적에도 이용돼요. 간디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반대로 3주간 단식을 했고, 크리스찬 베일은 머시니스트의 역할을 위해 66파운드를 감량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금식했어요. 당신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텐데. 사람의 마음과 달리 넷째 날 몸은 배고픔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 기간에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죠. 약점과 함께요. 몸은 항상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없을 때 지방과 근육 조직을 이용합니다. 이는 신체에 매우 해로운 케톤을 방출하고 두통과 쇠약이 발생해요. 최악의 경우 위액을 동반한 구토, 혼돈, 심지어 사망까지 이릅니다. 2주가 지나면 몸이 계속 춥게 느껴지고 의식이 흐려질 거예요.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요. 오, 아놀드, 도움이 왔어요. 아놀드, 일어나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 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룽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있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0,000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씩 보상해줍니다. 내 $50,000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와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 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 뼈가 몇 개 부러졌고 동상이 심해요. 그래도 드디어 내려왔어요, 아놀드. 믿어져요, 아놀드. 나랑 같이 고함 질러요. 야호! 아놀드, 장난이에요. 산에서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두고 가진 않을 거예요. 내 $50,000를 갚아야죠. 아놀드, 일어나요. 이러면 안 돼요. 아놀드. 좋아요. 삽 가지고 올게요, 그럼. 이것은 세계 최초 생체 공학 인간 피부입니다. 2011년 네덜란드 과학자들은 우유의 거미줄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염소를 만든 다음 그 재료를 인간의 피부로 바꿨습니다. 이 피부는 강철보다 15배나 더 강합니다.
그리고 5.56구경 총알도 막을 수 있죠. 실험은 곧 끝났지만 비밀리에 계속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탄 피부 테스트에 자원봉사를 했어요. 우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성공적인 결과네요. 그런데 결과에 매우 만족해 보이지만 저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유탄 발사기는 배럴에서 초당 120m의 속도로 유탄을 발사하죠. 50cm의 강철 갑옷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플로렌으로 만든 피부요.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물질인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가장 강한 강철보다 200배 더 강하다고 해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의 플로린 피부는 로켓 수류탄도 견딜 수 있어요. 뇌까지 멀쩡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격에 말랑한 젤리처럼 되었네요. 다행히도 여긴 최고의 실험실이에요. 맞아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예요.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잖아요. 사실 목도 졸릴 수 없어요. 차에 치여도 다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몸의 힘은 역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 대신 아놀드답게 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남은 생을 영원히 숨어 다녀야 해요. 슈퍼 피부를 가진 걸 들키지 말고요. 잠깐, 뭐죠? 그래요, 아놀드. 관심을 위해선 뭐든지 하네요. 뭐 자기 선택이죠. 그나저나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흐를 것 같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다고요. 정말 그 피부를 뚫을 무기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결국 아무도 탈출한 적 없는 곳에 혼자 갇히게 되었어요. 관타나모 만수용소. 아놀드, 안 들려요? 여기서 탈출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시도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니까요. 누군가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20cm 금속의 문들을 통과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감시 카메라가 가득한 수많은 통로들을 지나가야 하죠. 악랄한 경비견을 물리치고 5m 높이의 초고압 전기 울타리를 넘어 날카로운 콘서티나 와이어를 통과하고 모든 구역에서 수십 명의 경비병을 지나쳐야 해요. 현재 이 감옥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 40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아놀드도 그 명단에 올랐어요. 축하해요. 그거 외에도 그 누구와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수감자는 24시간 엄격한 독방에 감금되어 있거든요. 시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메뉴가 뭔지 볼까요? 좋아요. 여기선 뭘 먹나요? 감옥에선 요리가 하나뿐이에요. 바로 뉴트로프. 뉴트로프는 남은 음식으로 만든 감옥 형벌 음식입니다. 소금이나 향신료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고 있기도 힘드네요. 아놀드가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먹는다고요? 항의의 표시로 단식 투쟁을 하려는 건가요? 보세요. 귀엽네요. 빵으로 시간을 보낼 작은 인형 친구를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아놀드. 그런데 아까 행동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걸 잊었는데 과타나무만 수용소에서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어요. 누군가 단식 투쟁을 했다면 콧구멍에 튜브를 밀어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갖 고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물, 추위, 음악, 전기 고문이 모두 관타나무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하죠. 이런 고문을 며칠만 겪고 나면 뇌와 근육 기능이 약해지고 사고 과정이 느려지며 의지가 쉽게 무너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수면 부족으로 환각도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렇게 아놀드, 제 말 들려요? 정신을 완전히 잃은 것 같은데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의 빵 친구가 구하러 왔어요. 아놀드, 자유해요. 그런데 움직이는 빵 친구는 레이저를 어디서 구한 걸까요? 제가 이미 말했듯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